3기 1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2 타경의 38,029호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니까 단독주택이죠.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만 매각입니다. 3차가 2023년 10월 2일 해가지고요. 1억 1,800에서 5,800이니까 약 한 절반 정도까지 금액이 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운됐다더라 그러면 밑으로 잠깐 내려와가지고요. 내려와가지고 가격의, 권리를 잠깐 보죠. 보니까 이게 이 회사가 무슨 경매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2000년도에. 낙찰 받으니까 류모라는 분이 가처분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건물에 관한 철거 청구권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건물 철거 확정 판결이 있음 전주지방법원 2020 가단 6,896호 이렇게 사건번호가 딱 명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이 지상 건물은 아마도 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법인에서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니까, 받고 2020년 1월 13일에 낙찰을 받으니까, 받고 등기하니까, 같은 해 4월 3일 날에서 아마 이분이 토지 소유자 중에서 한 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보니까요, 상당히 복잡하다. 지분으로 막 넘어가고 해가지고요. 예. 어쨌든 봐가지고, 이 판결문이 있는 걸로 미뤄봐가지고 건물 철거하라 그러니까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이 상태에서 가처분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또 저당권이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법인에서는 이 건물을 이 당시 얼마에 낙찰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3,322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자, 3,322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참 상당히, 이분이 좀 신기해요.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러면요, 등기부등본 볼 거 아닙니까? 가처분 돼 있네. 이 가처분도 뭐야? 봐가지고, 철거 청구권이네. 이야, 그러면 이게 건물인데, 건물이 말이죠. 철거 청구권이고, 이거 보니까 전주지방법원에서 이게, 확정 판결까지 났단 말이지. 근데 과연 이게 사겠네. 이것도 그래도 4천만 원에 산 걸로 나와 있어요. 또 밑에 보니까, 이 양반 보니까 설정 금액을 1억으로 해버렸네. 그 상태에서도 2022년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면요, 이게 7월 달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10월 달에 경매 기입 등기돼버렸거든요. 이게 결국 뭐다? 저당권 설정하면서 동시에 그냥 경매 신청 서류를 작성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더라도 어쨌든 이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설정 금액이 1억인데 청구액이 1억이다. 야,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그런 거 아니십니까? 이랬을 때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당권을 5천만 원 설정했다 그러면요. 이 양반 딱 경매 청구할 때에도 5천만 원 청구하더라고. 냄새 나지, 솔직히. 그런데도 법원에서 뭘 가지고 타치 못하지요. 맞잖아요. 개인 대 개인 간에 그런데 그것까지 타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봐가지고 건물에 가처분 등기된 그 이후에 소유권 등기가 되고, 이전되고, 또 이걸 봐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봐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하였또? 또 우리가요,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암만 세상 물정이 어둡다 손치더라도, 등기부등본 딱 보면 이게 사건 번호 나오네.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면요. 이 양반 3,322만 원에 낙찰 받았네? 그리고 4천만 원에, 부동산 샀네? 만약 이게 정당한 거래라면 4천만 원이 하나의 부동산 시세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1억을 구워준다? 구워줄 수는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하여서 한국은행 총재라도 돈 10살에 못 꽂이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요건 해가지고요. 지금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그러면요.
법인에서 이 물건 낙찰받을 당시에 등기부 등,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요, 이겁니다. 법인에서 이분들이 3,322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2019년도에 낙찰받아가지고요. 2019년 9월 달에 대금 납부하고 사건 종결을 했습니다. 이때는 토지 매각 제외고 건물만 매각한 것입니다. 건물만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막 스피드옥션 같은 것도 이게 정보, 이게 사건이 계속 겹쳐지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돼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권리관계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왜냐면, 법인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경매 당시에 이런 소유권 관계 이렇게 정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봐가지고, 건물을 법인에서, 뭐냐면 이 건물은 전주지방법원의 확정 판결이 하면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확정 판결이 난 상태에서, 법인에서 쏙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나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또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건도 뭐 제가 볼 적에는요 보셔가지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은 잠깐만요. 안에 뭐 주택은 뭐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주택이 돼 있고 그냥 일반 뭐 단독주택 같습니다. 단독주택 같은데 그래서 이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주 싸게 말이지. 이 날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뭐, 상당히, 유찰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본인이 낙찰 받을 필요는 없고, 가처분권자 본인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좀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지.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요, 지분으로 막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 쉽사리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오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막 그냥 내깔에 놔버리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만약에요, 아까 법인에서 3,322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2019년도 9월 달에 자기가 소유권 인증했겠는데, 근데 이게 매번 유찰돼가지고 근본에 한 2천만 원에 낙찰된다고 하면 법원은 완전히 똥발로 오그러지. 맞잖아요. 2019년도 9월달에 말이지 3,322만 원 같으면 등기병하고 말이지 왔다 갔다 하면 짜장면 사 먹어야 되지. 점심때 배고프니까 또 힘들면 저녁 때 뭡니까? 포장마차가 소주 한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더 갖다 치자 이거지. 4천만 원 3,500 정도 더 갖다 치자 이거지. 3,500만 원 춘수하게 들어갔는데 어이구 나중에 보니까 2천만 원이 배당이 주어진다면 어머니요? 안전자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1,500만 원 이런 손해를 보는 그런 기록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싸게 가처분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싸게 입찰 들어가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면, 토지의 그 지분권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협상의 여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가격을 조금 많이 좀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누가 가처분권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뭐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요 사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현재 이 사건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건 사건이 변경이 됐어요. 기일이 변경이 돼 버렸는데 일단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54,694. 이게 보니까 충남 태안군 원북면 대길이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주택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기일이 변경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2023년 7월 4일 날 유찰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기일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토지는 매각 제외죠. 그죠? 토지는 매각 제외고 뭐다? 건물만 매각입니다. 건물만 매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건물만 매각이니까 그런 정보지를 보시면요. 보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권리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아이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이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있다 그러면요. 그 가처분 건 사람은요. 99.99999%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100%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걸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느낌 뭐 이런 가처분이 아니고 토지를 인도해주고 건물을 부숴라. 이런 가처분을 하면 토지 소유자가 100%다. 100%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가처분에서 김땡땡 씨거든요. 그래 또 이 강재김이 이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특별매각 조건에 의한 인수 건물 철거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밑에 보니까 철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철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러면 이거 지상건물 어떻게 법정 창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더라. 않는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건물이 좋은 모양이네요. 1차 가격이 4억 3천만 원까지 나왔네. 잠깐만요. 들어온 김에 건물 구경을 한번 하시죠. 이게 이 정도 건물이 4억 3천만 원 나오나 해봐가지고 그죠? 건물만 매각인데 1차 감정 가격이 4억 3천만 원이다. 이건 좀 높은 금액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 인수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인수하니까 어마야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인수하면 인수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그런 상태에서 보셔가지고 인수하는데 그런데 봐서 상당히 많이 유찰되고 많이 떨어졌다고 한번 슬프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죠? 슬프시 들어가서 낙찰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겁니까? 대구권 같은 경우처럼 해가지고 경산 대구지방법원이 경산권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걸어놓고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3자가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토지의 소유권조차도 건물 낙찰자가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 버렸다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딱 귀속돼 버렸다. 무슨 얼어 죽을 뭡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나 성립 안 되네. 지류의 청구는 어떻게 하고 지류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참 막대기 같은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거라.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이것도 사건 번호 제가 표시해놨네요.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보면요. 여기가 이분이 이제 토지를 낙찰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서산지원 2015 타경에 1111에서 토지를 낙찰 받으신 분입니다. 토지를 이제 낙찰을 받으셨다더라. 이분의 마음을 보니까 요게 제가 이 사건에 검색을 해보니까 토지를 1억 2,510만 원에 1억 2,51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사건 번호 요걸 딱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건 건물이 경매되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기일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제 낙찰된 금액이 이렇게 다다랐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뭐냐면요. 2022 타경 이제 김천으로 넘어갑니다. 2022 타경에 김천 지원인데요. 13581 물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구미시 도량동인데 구미시 도량동에 요건 10번지고 320-10번지고 물건번호 2번이 이제 320-11번이라고요. 11번인데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 화면을 보시면은 사탄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9월 20일 날 해가지고 2억 9,900짜리가 1억 200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34%까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먼저 보시죠. 먼저 이거 보면 우리가 딱 이게 뭐 공식이라면 좀 뭐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각 대상은 건물만 매각이네? 토지는 매각 지어이네? 건물만 경매 나왔어? 알았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가처분 있나 없나 보자. 가처분이 있나? 가처분이, 있구나. 가처분이 있다. 그러나 이거 이제 법정 상권 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가처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인 같은데, 법인에서 말이죠. 이거를, 가처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이걸 들어간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야, 양반 참 배짱 좋다. 이 법인에서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제3자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저기 가처분권자 김모 씨잖아요. 그죠? 김모 씨인데 이분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가 이분이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한 그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만 이 법인에서는 이 사건에서 이분들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4,333만 8천 원에
들어가서 낙찰받았어요. 들어가서 낙찰받고 또 이것도 또 전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소유권의 이제 법인인데 그래서 강제경매니까 뭐 이분 입장에서 본인이 채권자고 이 법인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죠? 예. 채권자 채무자 관계인데 청구액이 1억 2,400이다. 근데 이 법인에서는 이걸 얼마에 4,300여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래서 청구액이 1억 2,400만 원이더라. 근데 보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낙찰을 만약에 받아간다. 이게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면 또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이제 청구액이 1억 2,400인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봐가지고 2억 9천인데 1억 한 34%니까 이 정도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저기 토지 소유자 가처분을 걸어놓은 토지 소유자가 한번 본인이 그 대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1번 물건인데 1번 토지를 이분이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1억 600여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1번 토지를. 근데 봐가지고 근본에 이게 1번 건물이니까 한 1억 200이니까 이거 한 1억 정도 한번 뭐 2억 한 1천 정도 그죠? 그럼 토지 건물이 이제 완벽한 사람으로 이게 한 사람 앞으로 이게 소유권이 귀속돼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가처분권자 입장에서는 고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가처분 말이야. 유튜브 안종현 경매 스쿨에 영상을 들어보니까 가처분 죽어도 말소 안 된대. 그래 나는 알았어. 말소 안 되는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누가 겁을 상실해가지고 입찰 들어오겠어 해가지고 계속 내깔려 놔버리면요 누가 들어온다니까요. 건물 들어와서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가져가고 나서 그럼 토지 소유자 겸 가처분권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건물 누가 낙찰 받았어? 근데 건물 부수면 돼야지. 건물 부수면 돼야지. 그래서 건물 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제 보시니까 건물 면적이 몇 평입니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물이 29, 이거 30평 정도 작고 여기 41평, 그러니까 41평 두 개니까 82평에다가 아이고 100평이 넘어버리잖아요. 110평 정도 됐거든요. 110평 연면적 11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철거한다, 부순다. 야, 근데 부수기에는 건물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깝잖아요, 그죠? 이걸 부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봐가지고. 다음 로드뷰에서 보니까 1층에 보니까 창조 음향이라는, 이렇게 돌아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요.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 건물. 이 건물은 말이지, 물감한데 단지 뭐다? 법대로 해가지고 법정상 성립 안 되는 건물 부숴! 그런 마인드 가지면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 건물이 현재 보이시는 이 건물이 1번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연이어 붙은 건물 있잖아요, 요거. 여기 2번 건물이 2번 건물. 근데 1번 건물과 2번 건물의 토지를 이 땅입니다. 이게 1번 건물 땅하고 2번 건물 땅인데 이 땅에 대해서 동일인이 2015년도에 이게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2015년도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1번 토지는 보니까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1번 토지 보니까 1억 2,985만 원에 낙찰받고 2번 토지는 보니까 9,670만 원에 낙찰받아봤어요. 그것도 2015년도에. 근데 2015년도에 낙찰받아가지고 그죠? 현재 2023년도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8년 정도 경과됐는데 제가 만약에 2015년도 같은 8년 전에 어쨌든 1억 2,900하고 8천 하니까 건 2억 원 이상을 땅에다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8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럼 막 팔을 걷어 붙여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게 내가 가처분 해놓고 나서 나는 어떻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소송 또 제기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더라 불법 점유했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가지고 토지 낙찰받은 내가 건물을 빠박 경매 집어넣고 한마디로 지 혼자서 이 가처분은요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본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치고 생쇼를 다 해야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자기는 단지 가처분만 또 해놓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경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경매 집어넣은 게 아닌 게 이런 경우는 뭐다? 내가 첫째 땅 낙찰받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하고 내가 소송해서 건물을 다시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따다닥 이렇게 진행해야지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8년 8년 같으면요, 8년 시간이 길잖아요. 돈은 어떻게 됩니까? 보다 많이, 보다 빨리입니다.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쉽게 벌어야 돼. 그게 돈 버는 게지.
8년 같으면 지지 끌리다는 거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말이지, 응?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7년 말년 삽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1번 물건이고, 이게 물건 번호 2번도 보면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2번도 이제, 이거는 이제 도량동 320-11번 해가지고, 요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제 2023년 9월 20일 날 해가지고 9,600여만 원까지 최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권리관계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분이 토지 낙찰자인데 가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임의경매를 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법인에서 낙찰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제, 강제경매를 집어넣었다. 잠깐만, 이거, 임의경매를 누가 신청했나요? 이게 혹시 가처분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했나요? 잠깐만요. 이거는 등기부등본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임의경매인데, 누가 경매 집어넣었지? 임의경매 해가지고, 임의경매 이게 나와있네요. 이분의 토지 낙찰자고 토지 낙찰자 가처분되니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에는 이미 건전한권이 출생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전한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법인에서 이걸 받은 거란 말이죠. 예? 여기 보면 또 가등기 되어 있어도 뭐 가등기는 뭐 저당권 이후니까 소멸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혹시 또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은 인수가 되는데 없어지게 되면은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뿅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보니까 건물만인데 이거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들어온 김에 건물만이 담보로 잡았나? 참 이게 잠깐만요. 얼구 해가지고 이게 나와있네요. 신협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3억 1천만 원인데 공동담보 해가지고 포항시 북구 산 임야를 공동담보 잡았네. 그래? 이게 보면 이 건물이고 땅은 있는데 땅은 아마 보니까 이쪽에서 담보 잡을 그런 상황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담보 잡고 그다음에 공동담보라서 다른 쪽에 있는 산을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처분권자 김모 씨인데요.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냥 내 깔려 나서는 안 된다. 내가 뭐, 보세요. 2014년도에 가처분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 전에, 자기가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지 않느냐.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8년 정도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그냥 본인이 그냥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야만 뭔가 답을 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 전체 흐름도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쉽죠? 간단하죠?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생생경매 2부에서 보면 법정지상권하고 이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같이 또 나와요. 그거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이제 끝난다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영상물이 너무 길면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돼. 뭐 알아봐? 그럼 말할 건 시잘데없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 참 보면 참 이게 오지랖 들어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대. 그럼 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사건 전체 흐름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언제입니까 8월 25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요. 이게 인수되는 임차인하고 전세권에 대한 개괄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 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